네, 앞서 오프닝에서 영화 블랙머니의 엔딩 크레딧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큰일입니다. 한국 정부가 ISD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란 다야니 가문과의 분쟁에서 패소했는데요. 오늘 금융위원회가 20일 영국 고등법원이 이란 다야니 가문 대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30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리고 이것 뒤에 지금 론스타 또 엘리엇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제가 영화 사례를 든 건요. 사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같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또 국가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잘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내셨죠.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사실 이 통상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변호사님 여러 인터뷰를 보면 이 국제 통상을 좀 쉽게 전달해주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설명해주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아침에 헤드라인으로 신문 1면을 채우기도 했습니다만 ISD 이 투자국이 이 투자한 나라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소송인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졌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란 다야니 가문의 소송인데 간단하게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에 이제 첫 패소가 사실상 확정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취소 소송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어떤 기대하기 어려운 절차였고요. 네. 이 제도, 이 투자자가 국제 재판을 걸 수 있는 특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네.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오늘의 이 상황처럼 한번 결정이 되면 네. 이 국제 중재에서 한번 결정이 되면 그것을 되돌린다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법원 판결이 재심에서 거의 바뀌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제는 이렇게 바꾸기 어려운 이런 특권을 투자자에게 줘야 되느냐는 문제도 있고요. 네. 지금 간단하게 이 이란 다야니 사건을 보면은 이건 이제 IMF 직후에 우리 경제에서 이제 필요한 외국 자본의 유치 과정에서 발생했던 네. 문제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판결이 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 이제 다야니 가문이 대우 일렉트로닉스의 이제 57% 지분. 네. 그러니까 론스타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 게 이제 그 경영권, 네. 다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왔던 사건인 거죠. 네. 이제 론스타는 그걸 계약을 성사시켜서 지분을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 나간 거고요. 네. 네. 근데 이 사건은 우리가 그 배경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고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네네. 다야니가 애초 계획대로 이 5억 6천만 달러의 이 지분 인수 계약을 이행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네. 미국이 이란과의 거래를 제재하고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나온 이제 방편이 싱가포르에 네. 이걸 이제 SPC라고도 합니다만은 어떤 특수 목적 회사, 네, DNA. 그렇죠. 예, 그걸 세워서 이제 우회로 들어오려고 했던 건데 네. 문제는 이 대우 일렉트로닉스의 주요 고객이 미국계였어요. 네. 이제 보시사라든지 GE사라든지 제너럴 네. 일렉트로닉. 근데 이쪽에서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애초에 그런 상황만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됐을 텐데 네네. 이제 그러면서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서 이제 우회로 들어오면서 그러면 그 싱가포르 그 페이퍼 컴퍼니가 돈이 제대로 있느냐 네. 이런 투자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이제 요구를 했었고요. 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회사는 계약금을 이제 몰취당하고 계약이 해제된 사건이 이 사건의 배경이죠. 예. 자,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본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어떤 나라에 싼 값의 기업이라든지 혹은 부실한 기업을 사서 그 기업을 구조조정하고 비싼 값에 만들어 되파는 게 론스타 그리고 지금 나온 이 다야니 가문의 이야기인데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네. 그 계약금을 우리나라로부터 몰취를 당했습니다. 다야니가는 578억 원을
못 받게 됐는데 그걸 돌려달라라는 소송에서 이번에 이긴 거고요. 그 이유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공평하고 공정한 원칙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게 바로 한국과 이란 간의 어떤 이 투자 협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근데 방금 설명해 주시면서는 이란은 제재 기업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우회했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이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 복잡한 쟁점들이 이제 막 같이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하나만 제가 더 거기에 복잡한 걸 하나 더 얹은다면 지금 이제 계약이 해제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애초에 계약을 이란 쪽에서 자신들이 충분히 이 5억 6천만 달러의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계약 해제 책임이 이란에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을 몰취한 것이다. 네. 이제 문제는 그러한 해제와 계약금 몰취가 정당하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껏 우리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결과적으로는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국제 특권이 비정상적으로 이용되면서 우리 법원 판결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 이 분쟁의 어떤 해결 그런 최종적인 권위가 대단히 취약하게 되는 이런 2중 3중의 모순이 있는 것이죠. 그것까지 다 한꺼번에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대법원에서는 지금 계약금 뺏긴 건 당연하다. 당신네들의 이 투자 경로라든지 혹은 이 돈을 다 지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된 게 사실이다라고 해서 대법 판결이 됐는데 네,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는 게 우리 네네. 법원 판결이죠. 그런데 ISD에서는 한국 정부가 730억 돌려줘라 이렇게 그렇죠. 된 겁니다. 네. 이 충돌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건 이제 지금 국제통상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만,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제도가 처음 본격적으로 논의됐던 때부터 이것이 투자자에게 이런 특권까지 준다는 것은 네, 우리 적어도 우리 안에서 일어난 어떤 경제 분쟁을 우리 법원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법치적인 안정성의 문제에서 네네. 이 제도를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네네. 지금 최근의 흐름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도 이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걸 수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나라에서 경제활동하고 있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우리 안에 이런 경제 제도, 정책 자율성 또 사법의 안정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네네. 이런 문제의식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또 그 어쩔 수 없이 이 영문 용어를 씁니다만 대통령께서 최근에 아시안 정상회담에 가셔가지고 이제 서명한 RCEP이라고 하는 네네. 아시아 영내 포괄적 동반자협정 경제협정이라고 하는 네. 거기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투자자도 해당 나라의 법원에서 정당하게 사법구제를 받아라. 네. 이렇게 흐름이 바뀌고 있죠.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이제는 ISD를 아예 도입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 비준해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네. 전에 이제 그걸 나프타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걸 이제 USMCA라고 이제 네네. 뭐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만 제2기 나프타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죠. 예. 자, 그만큼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 실사례를 통해서 지금 송규호 통상전문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투자자 보호를 지나치게 넓게 봤을 때 해당 국가의 어떤 법적인 또 제도상의 어떤 것들까지도 좀 왜곡시키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세부적인 얘기를 보면 지금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여론들 혹은 기사들이 있고요. 또 이 자체 ISD 제도 자체에 대한 불합리를 지적하는 제도가 있는데 정부 대응을 좀 봐야겠습니다. 작년 6월에 패소했는데 거기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을 때 똑같은 논리로 즉 ISD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만 대응했다 이런 좀 지적이 있거든요. 이건 애초 이 사실인가요? 사건은 이제 지금 정부에서 비롯된 사건은 아니고요. 네네. 제소도 이제 2015년 또 원인은 또 그 전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도 2018년 6월에 이 국제중재 판정이 나왔을 때 네네. 그때 민변에서도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좀 공개를 해달라. 아, 왜 우리가 졌고 네네. 여기에 이를테면 중재 판정 자체가 지나치게 부당한 것이라면 중재 판정을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또 이 과정에서 아까 제가 꼭
중요하게 제기했던 미국의 이란 제재가 이 사태 원인이라면 또 미국이 이란 제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아니면은 이 진행했던 어떤 캠코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말로 네. 그런 최소한의 어떤 신의 성실의 그런 대우조차도 이란에게 안 한 것이라면 또 네. 그건 그것대로 우리나라가 개방된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대해서도 보호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재 판정문을 공개하는 거죠. 네. 그래야 왜 이것이 이 이러한 판결이 났고 취소 소송으로 간 것이 적절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라도 네네. 금융위원회가 늦지 않게 중재 판정문을 좀 바로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공개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따로 있나요, 변호사님?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공개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취소 소송을 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전략적으로 좀 우리 수를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취지. 근데 이제 저는 그 순서가 그때 제가 드렸던 의견은 순서가 반대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중재 판정문 자체가 거의 99%의 확정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대법원 판결과 거의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재 판정문을 먼저 공개하고 나서 거기서 뭔가 이 중재 판정문 자체가 우리 법률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많다. 취소송으로 가자. 네. 이게 더 올바른 순서라고 저희들은 그때 말씀을 좀 드린 적은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사건은 이제 우리가 몰취한 계약금을 돌려주는 성격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론스타인 거죠. 그렇죠. 그 문제를 지금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은 이 다야니가와의 패소의 가장 큰 걱정이 바로 론스타 5조 원대. 이 5조 원은 또 왜 5조 원인지도 사실 모릅니다. 게다가 그 뒤로 또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논란을 제기한 엘리엇 1조. 네.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지면 이를테면 지금 다야니가처럼 되면 다 세금으로 줘야 되는 건가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팔짱 놓고 구형할 수 없는 게 그냥 이를테면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국내 기업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호주머니에서 세금으로 예산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심각한 거죠. 네. 자, 이 영화 블랙머니 얘기를 제가 사실 오프닝에 좀 설명을 드렸고 그 영화 관련해서 변호사님도 많은 또 발언도 해 주셨는데 이 론스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자, 론스타도 지금 다야니가와 똑같은 비슷한 논리가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과연 ISD에 정당하게 제소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 애초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뭐 영화에서도 살짝 비춰집니다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법률가들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현재 론스타 5조 원대 소송에서 핵심적으로 잘 제기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네.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변론을 제가 직접 ISD 중재판정부에서 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네네. ISD에 이 국제 조약이 있습니다. 네네. 이 법률가들이나 또 이 공공정책 관련한 NGO가 이 중재판정부 변론에 직접 참여해서 네.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다만 조건이 당사자들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두 차례 저희들이 이제 변론을 신청을 했던 것도 직접 네. 변론하겠다고 했던 것도 바로 그 핵심 쟁점. 론스타가 과연 애초에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었느냐. 네. 그 핵심 쟁점을 지금 어떻게 제기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심의되고 있는지 최소한 그건 좀 공개를 했으면 합니다. 자, 이 론스타와 관련된 ISD 이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한국 대법원에서는 론스타와 관련된 판결이 나왔죠, 변호사님. 한국 대법원에서 이제 조세, 아까 이제 우리 김우수 앵커님 말씀하신 5조 원대 구성이 정확하게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네. 론스타 측이 밝힌 바로는 크게 두 가지죠. 네. 그러니까 외환은행 대주주 프리미엄을 여러 차례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그걸 지연시켰다. 또 하나는 이제 지나치게 국제 조약에 맞지 않게 세금을 과중하게 매겼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법원의 론스타 관련 소송은 이제 세금 관련이죠. 네. 대법원은 론스타에게 매긴 조세는 정당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이 다야니 사건에서는 우리 대법원 판결과는 다르게 나왔지만 네. 론스타 사건에서는 적어도 조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봅니다. 네. 다만 이제 매각을 지연한 것에 대한 어떤 설명 네. 이런 부분이 좀 더 충분히 돼야 되는 것이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아예 처음부터 론스타가 이 대주주 자격 즉 우리 국내
시중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될 그런 금융자본이 아니었다. 네, 금산 분리에 따라서 그렇죠. 네, 당시 사업자본이기 은행법에 때문에. 따라서 네. 핵심 전제 쟁점을 충분히 론스타 법정에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집단 지성 얘기하죠.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얘기를 하는데 공개를 해서 좀 여러 사람이 대응을 마련해야 될 텐데 아직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론스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네. 세세한 소송 전략까지를 다 알려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제중재 조약에서도 소송 참가를 허용하고 있고 네. 또 더구나 이것이 결과가 저나 우리 앵커님이나 이렇게 내는 세금에서 나가야 되는 맞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네. 행여나 이 다현이 사건처럼 갑자기 몇 조 원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 쟁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본 쟁점이 무엇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당장의 분쟁과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들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끝으로 좀 계속 이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공평 또 공정의 대우를 하는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론스타 같은 경우도 FTA에 있어서의 그 원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ISD를 지금 다자간 무역협정에서는 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장 그렇죠. 다가와 있지 이미 않습니까? 지금 걸려 있는 것들 중에 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공정 공평 대우 FET라고 합니다만 네네. 지금 다양히도 거기에 걸렸던 거고요. 지금 론스타, 엘리엇 거의 투자자들이 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때 들고 나오는 거의 전가의 보도처럼 90% 이상이 이 상대국 정부가 공정 공평 대우를 위반했다. 네. FET 위반이라고 들고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투자자를 지나치게 넓게 보호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다현이 사건 경우도 캠코라고 하는 준정부 기관이 실질적 거래 당사자가 아닌데 대우의 채권단의 의사결정에 지나치게 과잉 개입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이 공정 공평 대우 위반이다라는 것인데 그런 논리로 간다면 지나치게 국가의 어떤 정당한 공공정책의 행사가 조금이라도 투자자의 어떤 이익을 우리 공익을 위해서 좀 제약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공정 공평 대우의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론스타나 엘리엇 소송에서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처럼 지나치게 투자자를 균형에 맞지 않게 보호하는 이 투자자의 국제 중재 특권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론스타 그리고 엘리엇, 다이애니가까지 한 6조 7조 정도 되는 돈인데요. 그들이 내세운 공정과 공평, 우리 국민에게는 무척 불공정, 불공평하다는 생각 여러분 드실 것 같습니다. 이 뉴스 계속 저희가 지켜보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지내셨죠?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